음악은 따로들 내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빌 에반스 트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드러머의 잭 디조넷이라는 드러머가 합류했을 때 시기에 빌 에반스 트리오의 음악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상징적으로 빌 에반스 트리오의 최고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59년 말부터 61년 중반까지. 빌 에반스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카인드 오브 블루 뭐 이런 거를 녹음을 하고 하던 시절, 카인드 오브 블루 녹음을 마치고 본인의 트리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는 시기, 함께 했던 스콧 라파로가 베이스, 드럼의 폴 모티안, 빌 에반스 피아노, 이렇게 해서 피아노 트리오의 기준을 바꾼, 베이스와 드럼이 반주만 하는 게 아니라 피아니스트와 함께 누가 리더랄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하듯 인터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피아노 트리오의 어떤 전형을 제시한 그 트리오여서, 이들이 59년 말부터 앨범을 소위 리버사이드 4부작이라고 하는 포트레이트 인 재즈, 익스플로레이션, 61년도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라이브를 통해 나온 2장,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랑 왈츠 포 데이비, 이렇게 4장의 앨범을 함께 하면서 피아노 트리오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스콧 라파로가 61년 빌리지 뱅가드에서 공연 열흘 후에 7월 초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빌 에반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몇 개월간 연주도 안 하고 연주도 안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62년부터는 트리오 연주를 시작을 하는데 멤버가 여러 번 바뀌면서 한 7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68년에 이르렀을 때 드러머가, 아놀드 와이스라는 드러머가 2월 초에 탈퇴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베이시스트가 66년부터 함께 했던 에디 고메즈인데, 에디 고메즈가 드러머를 빌 에반스에게 추천을 했는데, 그 드러머가 잭 디조넷이죠. 그러니까 잭 디조넷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에게는 키스 자렛의 스탠다드 트리오의 드러머고, 키스 자렛과 함께 83년부터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 해갖고 이 키스 자렛 트리오를 30년 이상 같이 쭉 해오신 그 드러머로 알고 있는데, 잭 디조넷이 68년에 빌 에반스 트리오에도 있었고, 키스 자렛 트리오의 베이시스트인 게리 피콕도 60년대 중반에는 빌 에반스 트리오에 있었고, 그래서 이 게리 피콕, 잭 디조넷이라는 베이시스트와 드러머가 키스 자렛과 함께 그 스탠다드 트리오라는 엄청난 트리오를 만듦에 있어서 60년대 젊었을 때는 빌 에반스로부터 서로 주고받음이 있었다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요. 이 68년부터 이 잭 디조넷이라는 드러머가 몇 개월 있었는지는 불확실한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빌 에반스 트리오에 가담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 68년 6월 달에 있었던 스위스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유럽을 투어를 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 트리오, 이 3명의 트리오로 나온 정규 앨범은 라이브 앳 더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이 앨범 하나예요. 정규 앨범은 이거 하나여서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2010년대 들어서 이들이 함께 했을 때 녹음해놓고 발매되지 않았던 음원들이 발굴이 되면서 레조넌스 레코드라는 데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빌 에반스의 이 68년도 트리오의 음반이 3장이 나오게 돼요. 2016년도부터. 그래서 오늘은 그 앨범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68년도에 유일한 정규 앨범이었던 빌 에반스 앳 더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발매된 Some Other Time이라는 앨범이 있고요. 2017년도에 발매된 Another Time이라는 앨범이 있고, 2020년도에는 Live at 로니 스코츠라는 앨범으로 이들의 숨겨졌던 음원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 당시에 이들 트리오의 어떤 그 잠재적인 폭발적인 어떤 그런 음악성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8년도에 빌 에반스 트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앨범을 고른 거는 그 이들의 정규 앨범인 빌 에반스 앳 더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68년도에 발매된 음반인데요.
여기서 The Touch of Your Lips라는 곡과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는 두 곡을 한번 음악 쪽에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66년도에 빌 에반스 트리오에 들어온 다음에 77년도까지 계속 가장 오래 함께했던 베이시스트 에디 고메즈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차기적인 드러밍을 하는 잭 디조넷이 들어오고, 빌 에반스가 제 뇌피셜이지만 굉장히 텐션 받은 느낌이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음악을 들어보면 느껴질 수가 있는데, 빌 에반스 이번에 김 감독 이제 소개할 걸 갖다 이렇게 쫙 들었는데 정말 힘 좋더라. 아, 힘을 줬어. 그러니까 빌 에반스 아마 그 연주 중에서 제일 어떤 의미에서 무거워 느낌이. 그렇죠. 뭔가 좀 더 지적이고, 이게 다시 인터플레이가 조금 다른, 그 전에 트리오들에서 있었던 인터플레이도 훌륭하지만 이 세 명이 함께 했던 요 몇 개월간의 연주는 굉장히 빌 에반스가 제가 생각에 굉장히 텐션도 높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음, 그리고 특히 이 잭 디조넷이라는 드러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발매된 2016년, 17년, 20년에 발매된 이 음반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잭 디조넷이라는 드러머가 젊었을 때 시절이 키스 자렛 트리오에서의 연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단했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빌 에반스 트리오의 몇 개월 지난 후에 이 잭 디조넷이라는 드러머가 어디로 가냐면 마일즈 데이비스 밴드의 재즈락이라고 하는 일렉트릭으로 음악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드러머 자리에 이 잭 디조넷을 픽업해 가서 빌 에반스 트리오에는 몇 개월 잊지 못했던 그런 뒷이야기가 있죠. The Touch of Your Lips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름다운 발라드인데, 1936년 레이 노블 작곡의 발라드인데, 곡이 시작되면은 처음에 빌 에반스가 독주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좋아하는 부분인데 1분 45초 정도 됐을 때 셋이 한꺼번에 합주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들으면 모든 곡들이 뭐 이렇게 가다가 셋이 합주를 시작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그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 곡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달아보고요. 다음 곡으로 고른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은 우리가 여러 번 스탠다드니까 했었던 디즈니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들의 주제가죠. 빌 에반스가 평소랑 굉장히 다른 이 텐션이 높은, 그리고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 스탠다드를 연주하는, 그게 에디 고메즈, 잭 디조넷과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삼위일체 돼갖고 이게 인터플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음원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달아보고요. 두 번째로 고른 음반은 이제 새로 발굴돼서 발매됐다고 하는 그 첫 번째 2016년도에 나온 음반인데요. 이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5일 후에 빌 에반스 트리오가 독일 빌리겐으로 옮기게 되는데, MPS 레코드라는 레코드 회사가 있는데 그 소유주의 홈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레코딩을 했대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빌 에반스 트리오는 버브 레코드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음반 발매가 자유롭진 않죠. 다른 레코드사에서 음반 발매.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음반 발매를 전제로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스튜디오 레코딩을 이 멤버로 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냥 창고 속에 들어가 있다가 2013년인가에 레조넌스 레코드의 프로듀서들이 발굴을 해내서 이걸 음반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음반이 Some Other Time, The Lost Session from the Black Forest라는 앨범인데요. 여기서 고른 곡은 My Funny Valentine인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레코딩이어서 굉장히 잭 디조넷이 라이브에서와는 다르게 되게 더 이렇게 섬세한 연주를 펼치고 있고, 빌 에반스도 솔로 혹은 듀오, 트리오 연주를 섞어서 이렇게 스탠다드 위주로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마이 퍼니 발렌타인은 그 앨범 리뷰에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온 게 있는데, 느린 템포를 유지하는 에반스에게 잭 디조넷이 한두 차례 긴장감을 주는 빠른 맥박을 제시하는데, 이에 올라타는 듯 아닌 듯한 리드미컬한 연주를 빌 에반스가 펼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빌 에반스가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라는 스탠다드를 연주를 하는데 중간에 드럼이 약간 말을 거는 게 느껴져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게 말을 거는데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은 거기에 올라타는 듯 안 올라타는 듯 하는 그런 어떤 그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들으면 평범한 마이 퍼니 발렌타인의 아주 서정적인 버전이지만 세 멤버 간의
인터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이 곡 안에서 잘 느껴지고 이게 50년 가까이 묵혀 있다가 발견돼서 발매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2016년도에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빌 에반스의 새로운 음원이 발견돼서 나온다고 그랬을 때 저도 굉장히 그 아주 기대하고 있다가 이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My Funny Valentine이라는 수없이 많은 버전을 들었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버전이 하나 공개돼서 굉장히 기뻤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My Funny Valentine은 제 최애곡 중 하나잖아요. 네. 이게 관심 있게 들었는데 마일즈 데이비스가 빌 에반스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폭포에서 크리스탈 사운드가 이렇게 쏟아진다. 뭐 이렇게 빌 에반스의 사운드를 갖다 정리했는데 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의 이번 이 해석은 철학적이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철학적이고 네. 그리고 나는 예상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하고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힘을 줬구나. 세 번째로 고른 앨범은 독일 스튜디오에서의 녹음 후에 이틀 후에 이 빌 에반스 스튜디오가 어디에 가 있냐면 네덜란드에 가 있어요. 힐버섬이라는 곳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네덜란드 라디오 연합에서 하는 그러니까 스튜디오 라이브 레코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로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는 거를 음원을 남겨놨었는데 이것도 묵혀져 있다가 2017년도에 나오게 되는 앨범명은 빌 에반스의 Another Time 더 힐버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 앨범에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인 Embrace of You와 나르디스라는 곡을 두 곡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게 라이브여서 그런지 다시 잭 디조넷이 더 살아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의 브러쉬나 스틱이 움직임이 제가 잭 디조넷이라는 드러머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그 드럼만 좀 신경 써서 들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그 미묘한 뉘앙스가 더 좋게 들린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운비트 그 재즈 매거진인 다운비트에서 잭 디조넷하고 인터뷰를 한 거를 읽어봤는데 독일에서 스튜디오에서 Some Other Time 앨범과 이 앨범이 이제 1년 사이로 나왔는데 잭 디조넷에게 물어봤죠. 이 다운비트에서 어떤 앨범이 더 좋냐 그랬더니 이 네덜란드에서 힐버섬 콘서트 이 라이브 음반이 다시 들어보니 더 미묘하고 그런 어떤 대화가 잘 살아있다고 느껴진다. 잭 디조넷이 그 시절을 50년 전을 회상하면서 더 좋다고 하는 연주여서 그런지 이 앨범 근데 이 앨범이 음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스튜디오 라이브여서 그런지 그 신경 써서 녹음한 거 이런 음원들이 어떻게 50년 동안 묵혀 있었는지 아주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 다운비트에서 잭 디조넷이 이때를 생각하면 베이시스트 에디 고메즈가 솔로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근데 바로 이 임브레이스 오브 유가 베이시스트의 솔로로 시작하다가 셋이 합주가 싹 들어가는데 뭐랄까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하다는 생각? 요즘 연주라고 해도 그러니까 요즘 어떤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라고 해도 50년이 지난 연주인데 그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이들이 정말 뛰어났었구나. 그때 요 세 명이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한 곡 더 고른 나르디스라는 곡은 마일스 데이비스 작곡인데 캐논볼 애덜리 앨범에서 빌 에반스가 사이드맨을 하면서 이 곡을 처음 연주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50년대 이후로부터 이 빌 에반스가 자신의 콘서트에 이 곡들을 많이 연주를 하는데 이날의 버전은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듣기 어려운 버전에 굉장히 이 셋이 뭉쳐갖고 어떻게 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연주를 하고 있고 특히 후반부에는 이 잭 디조넷이라는 아주 이 창의적인 드러머가 빌 에반스 피아노를 뺏고 갑자기 드럼 솔로를 시작하는데 한 4분을 가는데 와 잭 디조넷 팬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더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나르디스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발굴된 두 앨범을 살펴봤는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떠나서 7월 달이 되면은 68년 7월 달이 되면
영국 런던에 로니 스코츠라는 지금도 유명한 재즈 클럽에서 한 달 동안 장기 공연을 했대요. 그것도 역시 레저넌스 레코드에서 발굴을 해갖고 음질은 조금 떨어지는데 라이브 앳 로니 스코츠라는 앨범으로 2020년에 나와 있는데요. 그 두 장의 CD로 해서 이거는 조금 음질이 아쉽긴 한데 그 내용상으로는 아주 역사적인 연주로 평론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귀국해갖고는 빌리지 뱅가드에서 이 세 사람이 또 공연을 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드러머 잭 디조넷이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로 가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로 가서 보다 더 새로운 음악 즉 일렉트릭이 재즈. 난무하게 되는 마일스 데이비스 음악의 초기 부분을 잭 디조넷이 락을 태동시킨 그렇죠. 재즈 락을 태동시킨 그 연주들로 잭 디조넷이 선택을 하는 거죠. 다운비트에서 잭 디조넷에게 질문을 하기를 이렇게 변화무쌍했던 시기에 빌 에반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쿠스틱 피아노가 그의 주요 악기였다. 그게 그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목소리와 함께 끝까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잭 디조넷이라는 향후 지금에까지 아주 활동을 멋지게 하고 계신 분이 이 빌 에반스 트리오 53년 전에 빌 에반스 트리오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빌 에반스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현재 모든 재즈 피아니스트들이 빌 에반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는 없다. 그러게요. 네. 특히 빌 에반스가 없었다면 사실은 키스 자렛이나 치코리아나 브래드 멜다우나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현대 재즈 피아니스트 종주. 그러니까 모두가 기억하는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빌 에반스 트리오 말고 또 한번 빛날 뻔했던 어떤 빌 에반스의 시기를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